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98호 제2면 기사입니다. 보건복지부, 시흥시 방문해 통합돌봄 재활사업 현장 점검. 보건복지부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과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실무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9월 30일 시흥시 시장 임병택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흥시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과 지역사회 중심 재활 (CBR)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추진 방향과 건의 사항을 논의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이 거주지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중심이 돼 맞춤형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7월 복지정책과 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전담 조직인 통합돌봄 SOS센터팀을 신설하고 보건소에는 건강돌봄과를 신설해 통합지원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은 정신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과 예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전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해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시흥시는 지난 9월부터 시흥형 통합보건의료돌봄 시범사업을 도입해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건강평가를 추진하고 대상자의 욕구에 맞춘 케어 플랜을 수립해 방문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심윤식 시흥시 복지국장은 시흥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인 시흥돌봄 SOS센터를 중심으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 내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빈틈없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누림센터,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특별전시회 기회의 창 넘어 2025 개최. 경기도 장애인 복지종합지원센터, 이하 누림센터는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도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특별전시회 기회의 창 넘어 2025, 더 저니 오브 체인지 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10월 24일 금부터 26일 일까지 수원 아브뉴 프랑 광교, 10월 28일 화부터 31일 금까지 양주 북부 누림센터에서 각각 진행된다. 기회소득은 장애인이 꾸준한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월 1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받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복지 정책이다. 경제적 지원을 넘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정책의 긍정적인 변화를 시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세션 1 더 파운데이션 오브 체인지, 변화의 토대에서는 참여자의 건강, 사회활동, 삶의 만족도 등 구체적 데이터를 시각화해 기회소득의 효과를 보여준다. 세션 2 더 저니 오브 체인지, 변화의 여정에서는 실제 참여자들의 변화 스토리와 그들의 삶을 상징하는 물건을 전시한다. 세션 3 드로 유어 체인지, 당신이 바라는 변화는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공간으로 가족 단위 방문객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누림센터는 이번 전시가 단순한 정책 홍보를 넘어 기회소득 참여자들이 만들어낸 변화의 여정을 도민들과 함께 느끼고 공감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만드는 변화의 이야기를 직접 체험하러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시 기간 중에는 개막식 10.24 금 10시 30분 아브뉴 프랑 과 더불어 다양한 이벤트와 기념품 증정도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비는 무료며 경기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 가능하다. 소병훈 국회의원, 장애인 노인복지 서비스, 연령 기준 개선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 2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노인복지 서비스 연령 기준이 장애인에게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노인복지법과 기초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은 대체로 65세 이상을 노인복지 서비스 대상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수명이 짧고 신체적 노화가 빨라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장애인의 조사망률은 전체 인구 대비 약 5.2배 높았다. 특히 지적자폐성 정신간 뇌전증 장애인의 경우 사망 평균 연령이 65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자폐성 장애인의 평균 사망 연령은 2023년 기준 28.1세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도 개선을 일부 추진했다. 2023년부터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을 통해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올해 3월부터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의 연령 제한 65세 미만을 폐지해 등록 발달장애인은 나이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일부 제도에서 유연한 기준을 적용한 전례가 있는 만큼 다른 복지 서비스에도 연령이 아닌 필요 중심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며 장애인의 신체적 인지적 노화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주시 의료 취약계층 대상 무료 독감 예방접종. 파주시는 10월 13일부터 오신 물결표 쌓인 64세 1961년 1월 1일 물결표 쌓인 1975년 12월 31일 출생자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로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종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백신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접종은 파주보건소,
운정보건소, 문산보건센터를 비롯해 관내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가능하며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사전 전화 문의 후 방문이 필요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10월 13일부터 우선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 만성질환자는 10월 27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해당 대상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무료 접종 자격 증명을 위한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특히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 발급받은 질병 코드가 기재된 진단서 또는 처방전이 필요하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겨울철 독감으로부터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조치라며 접종에 적극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파주도시관광공사, 무장애 관광지 브랜딩 강화, 가을 체험 프로그램 2종 운영. 파주시가 2025년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의 신규 권역으로 선정된 가운데 파주도시관광공사, 이하공사는 DMZ 평화의 길의 역사적 의미와 파주 지역 관광 자원을 연계한 가을 시즌 특별 프로그램 2종을 10월부터 선보인다. 첫 번째 프로그램 헤이 DMZ, 꽃길만 걷게 해주어는 DMZ 평화의 길 8물결표 쌓인 9코스를 걸으며 화석정부터 율곡습지공원까지 가을 꽃길 트레킹을 즐긴다. 율곡습지공원에서 코스모스를 감상하고 국내 최대 규모 미디어 아트 전시관 뮤지엄 헤이를 관람하는 당일 프로그램으로 파주시 전역의 가을 꽃 풍경을 만나볼 수 있다. 두 번째 프로그램 헤이리 무장애 노을숲과 장단콩 힐링 디저트는 접근성을 고려한 무장애 관광 컨셉으로 기획됐다. 헤이리 예술마을에서 평화 액자 만들기 체험과 무장애 숲길 걷기를 진행하고 이어서 통일동산 DMZ 평화의 길 트레킹 후 장단콩 웰빙마루로 이동하여 DMZ 청정환경에서 생산된 파주 장단콩을 볶아 갈아 넣은 특제 장단콩 젤라또 디저트 체험으로 마무리한다. 헤이리 무장애 노을숲과 장단콩 힐링 디저트 프로그램은 누구나 편리하게 여행하는 무장애 관광지로서 파주시 브랜드 가치를 보여주는 대표 프로그램이다. 단순한 걷기 코스를 넘어 체험 힐링 미식이 결합한 차별화된 가을 여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첫째 주에 참가하는 임산부에게는 무료 체험 혜택을 제공한다. 두 프로그램 모두 10월부터 11월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운영되며 참가비는 각각 15,000원, 20,000원이다. 홍대 입구역과 운정역에서 출발해 수도권 거주자들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회차당 20물결표 쌓인 40명이 참여할 수 있다. 예약은 DMZ 평화의 길 홈페이지 https://fjpass.kr에서 10월 중 오픈 예정이며 자세한 문의는 070-4647-2338로 하면 된다.